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우리 전속 중개 계약하고 일반 중개 계약 보신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한번 제가 간단하게 표 하나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반 중개 계약하고요. 전속 중개 계약. 일단 이제 성격은 얘는 이제 독점력을 가지지 못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비독점이고요. 반대로 이제 전속은 독점력을 가지는 방식이죠. 예, 독점 방식입니다. 체결은 여기는 이제 서면으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구두로도 가능하죠. 예,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하고요. 반대로 전속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 예, 서면 작성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실무에서는 얘는 많지 않죠. 얘가 많죠.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흔한 방식이죠. 예, 한자로 많을 따자를 썼습니다. 예,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전속 중개계약은 많이 없죠. 예, 한자로 적을 소자를 썼습니다. 예, 적다라는 의미. 예.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개 시장 자체가 완전한 전속 중개 시장으로 바뀌었다면 얘의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얘를 뭐라고 바꿔줘야 돼? 얘를 이제 일반 중개 계약으로 바꿔야 되면 우리나라 이제 일반화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서식 한번 보는데 일반 중개 계약이 표준화된 법으로 정해지는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는데 표준 서식에 사용의 의무가 없는 거죠. 사용의 의무가 없다. 표준 서식은 분명히 있는데 의무만 없다는 거죠. 반대로 전속 중개 계약은 표준 서식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정보 공개. 자,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가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이거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개해도 되겠죠. 그래서 공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뭐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전속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가 의무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하고 무슨 의무가 있냐면 공개 의무하고 비공개 의무가 있어요. 공개는 며칠 안에 해야 되죠? 7일 내에. 어디에다가 공개해야 돼요? 거래 정보망이나 혹은 일간 신문이요. 망은 이제 바로 이어서 볼 거고요. 망 또는 일간 신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요.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요청시죠.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해야 합니다. 요거 두 가지 묶어가지고요. 처벌이 좀 중요한데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상점취라고 썼는데 상점취가 뭐냐면 이 취는 취소를 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뭐를 취소한다는 얘기냐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이고, 앞에 상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얘기 한번 적어볼까요? 상취는 상대적 등록 취소의 약자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아니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인 취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급 좀 높은 그 취소가 절대적 취소. 요게 이제 한 급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보다 조금 낮은 게 업무정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센 건 절대적 등록 취소, 가운데 있게 상대적 취소, 요거보다 낮은 건 업무정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 서면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을 거냐면요. 어떤 제재 받겠어요?
요거는 등록 취소는 너무 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업무 정지, 예, 이 정도로 받으면 되겠죠. 전속 중개 계약을 구두로 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고, 이건 이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적 취소. 여기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남았는데, 예, 위약금. 자,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이거는 없습니다. 위약금 제도 없고요. 반대로 전속 중개 계약에서는 위약금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어떤 경우에 있냐면 두 가지 경우에 있죠. 포인트만 한번 잡아볼게요. 예, 첫째, 다른 계공한테 뭐 했을 때? 의뢰. 예, 그러니까 다른 계공에게 의뢰. 다른 의뢰가 있었을 때, 예, 또 다른 의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전속 계공의 어떤 그 알선으로 소개받은 상대방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전속 계공을 배제하고, 전속 계공을 뭐 했다? 배제했다. 다른 의뢰가 있었거나 배제가 있었다면 이제 뭐를 줘야 되냐면 위약금. 근데 위약금은 원래 보수의 몇 퍼센트? 100%. 보수의 100%를 줘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거 50%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죠. 소요 비용을 정산. 소요 비용을 이렇게 쓴 만큼 주는 거, 정산한다. 쓴 만큼 주는 거 정산. 근데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소요 비용 정산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없는데 전속에서는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단어 중요한데 어떤 단어 나올 때 정산해 주죠? 스스로 발견한, 그러니까 스스로 어쩌고 나오면 스스로 발견해서 거래했다. 뭐 이런 경우 나오면 이거는 이제 주는데, 이거는 원래 주기로 한 보수의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정산해 주는 건데 얘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예에 대한 예. 이 약정 보수가 약정한 보수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약정한 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죠? 예. 그리고 소요 비용이 70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각각 한번 해볼게요. 자, 약정 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래. 언제? 이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건 언제 정산해 주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자, 그러면 70만 원을 썼대. 개공이 공개하느라고. 그럼 얼마? 50만 원. 예, 왜냐면 요거에 50% 한도를 주는 거니까. 50만 원을 썼대. 50만 원. 그죠? 쓴 거에 반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50만 원까지 해줘야지. 그리고 20만 원을 썼대. 얼마? 2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왜 20만 원만 줘? 20만 원 썼으니까. 정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쓴 만큼 준다. 쓴 만큼 준다를 이제 정산이라고 하지.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일반하고 전속의 비교라고 하고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저 표 되게 중요하고 잘하면 두 문제도 걸리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88페이지. 188페이지. 이 표 좀 다시 한번 잡아줘요. 이 표 좀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그 화면에 딱 들어오게. 이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에서 왼쪽은 별로 이렇게 그 중요한 게 없잖아요. 왼쪽은. 그렇죠? 왼쪽에 지금 별 하나만 들어왔잖아요. 얘만.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 대부분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 위원 같으면 어떤 거를 주로 출제하겠어요? 여기. 여기는 100% 나오고 하나 더 나온다면 얘하고 비교하는 거를 출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188페이지로 가셔서 제9절 거래 종업망의 지정 그리고 이용. 이 거래 종업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속 중개 계약하고 같이 도입한 그런 망인데 인터넷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이트인데 좀 특이한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특이한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24조 1항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자, 누구 상호간에라고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자,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는
회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대요.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도 누구만 접속할 수 있대? 개공들만. 그러면 일반인들은 접속할 수 있대, 없대?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거래정보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거래정보망은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누구만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래요? 개공들만. 근데 모든 개공들이 접속하는 건 아니고 뭐 낸 개공들, 회비, 돈 낸 개공들. 왜냐면 이건 유료망이니까. 유료망이니까. 그래서 가입비 낸 개공들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말한대.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망이고, 이 거래정보망 자체가 일종의 시장의 역할을 합니다. 시장, 마켓.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올 수도 없다니까. 우리 요번에 그 제주도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 항공기하고 선박이 못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냥 올 수도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서 뭐 먹고 자고 뭐 3박 4일 동안 뭐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박스가 하나에 뭐 10,000원에 팔리고 뭐 그랬다고, 이제 깔고 자는 종이 박스가. 근데 그거가 이제 보도 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종이 박스를 한 차 구해가지고 그 공항으로 이제 팔으려고 갖고 왔는데 그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냐면 때 마침 이런 이제 시민단체나 뭐 이런 그 관공서에서 이런 두꺼운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걸 무상으로 다 깔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박스 가져간 사람만 이제 낭패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죠? 그 종이 박스를 가져가려면 잽싸게 잘 가져가야지. 늦게 가져가가지고. 자,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이고, 2항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그러니까 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통신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그래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안에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줄여서 운영규정이라고 하고, 그걸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항,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여 채색,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채색,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에다가 채색,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세 가지 단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뭐뭐뭐 나왔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잘 알고 계시고, 이따가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5항.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1항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지? 국장. 그럼 5항에서 그 지정을 거두어 드리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자도 누구여야 하겠어요? 국장. 그래서 지정해 준 자가 취소도 하는 겁니다. 지정한 자가 취소도 한다.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죠? 시도지사가.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해야 되겠어?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을 해주는, 등록증을 교부하는 건 누구가 되겠죠? 등록관청. 그럼 등록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등록관청.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한대요. 할 수 있대요.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를 공개한 경우. 4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그게 이제 4항이었죠. 그 다음에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지정받고 몇 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되는구나. 1년 안에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지정 취소받는구나. 이렇게 아셨고.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다. 개인도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 이어서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사망해산이죠.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6항 국장은 5항 1호 내지 제4호 5개인데 5호는 뺐어요. 5호가 뭐냐면 사망해산이죠. 사망해산을 제외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채색할게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채색. 그거는 별표도 좀 하나만 잡아주십시오. 예. 자, 청문이라는 거는 들어준다예요. 그 사람의 변명의 기여를 들어주는 거를 청문이라고 하는데 들어준다라는 뜻이 한자로 얘기하면 청문은요. 근데 뭐 하려면 청문하래? 취소하려면 청문하래. 자, 그러면 자격 취소할 때도 청문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지. 모든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미리 뭘 하고 해라? 청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청문 없이 취소하면 무효입니다. 7항 내려갈게요. 개공은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있지도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라. 당해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래된 사실을 바로바로 내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단 내려오시면 이제 거래정보망의 의의가 있는데 거래정보망은 인터넷 망이다. 인터넷 한 홈페이지다. 인터넷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처음에 만든 제도는 아니고요. 원래는 미국이나 일본에 좀 있었던 제도인데 우리가 93년도에 도입해가지고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거래정보망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뭐 그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 인터넷 그 기반 자체가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형태의 거래정보망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별로지만 그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가장 뛰어난 형태의 그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이 거래정보망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능에서요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190페이지 가보시면 이 거래정보망은요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시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시장이 뭐 스톱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재화를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거래정보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어떤 순기능, 즉 좋은 의미의 그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는 뭐 그 약간 좀 뭐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왼쪽 보조단에 뭐 이렇게 그 실어놨는데 단점도 하나가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칠판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 이제 실무적인 예를 좀 잠깐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한 그 도시에서 뭐 조그만한 어떤 중소도시에서 중개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계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공들이 거의 한 90% 가입한 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망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망에 가입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망의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 해당하는 뭐 A라고 하는 시장 점유율 90% 보이는 그 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신규로 뭐를 할 거냐면 개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신규 개업. 그러면 당연히 이 망에 가입하고 싶죠, 우리가. 여기가 대부분의 그 계공들이 여기 가입해 있으니 우리도 가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계공들이 여기 이제 지금 기존의 계공들이 신규 가입하려고 하는 여러분한테 기존 계공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이 망에 가입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내세워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돈을 요구합니다. 자, 이 망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계공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 계공들이 요구하는 거야. 그 돈은 뭐냐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여기에 얘네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가입하는데 왜 그 돈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해요.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냐면 우리 동의 없이 신규 가입자 받지 마. 만약에 우리 동의 없이 신규 가입자를 받으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원 탈퇴할 거야.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에서는 뭐를 받지 않으면 가입을 못해요. 이 동의 없으면 이 신규 가입자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회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죠. 또는 회원 자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업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돈을 요구하는데 이게 경기가 좋고 좀 뭐 이렇게 될 때는 이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특히 좀 이 돈이 좀 센 데가 분당, 평촌, 일산 뭐 이런 신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되게 심한데 한참 비쌀 때는 1억까지 갔어요. 이 회비를 원하는 게 1억입니다. 우리가 왜 이사를 가면 뭐를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떡 같은 거. 그러면 떡 해주는데 요즘에 떡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은 거 해도 괜찮겠어요. 이제 이런 거를 새롭게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신입이니까 내가 한 몇십만 원 정도 내서 한 50만 원 정도 내서 기존 개공들한테 떡 하나 정도 이렇게 나눠 정도 줄 수 있는 돈을 내가 내겠다. 이거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한 50만 원 정도 내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1억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 회비로. 그러니까 1억을 받아서 뭐 할 거냐? 자기들이 놀아 갖는 거야. 몇백만 원씩. 예. 그 완전히 이거는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갈취지, 예, 갈취. 삥 뜯는 거죠. 삥. 예.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수의 힘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런 만약에 대우를 받게 되면 돈을 내실 일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하실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대접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녹취를 떠요. 예, 녹취를 떠서 신고를 하시면 돼. 자, 근데 녹취를 어떤 녹취를 뜨냐면 돈을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화로 하시라고.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적법합니다. 그 대신 제3자가 통화하는 거, 내 얘기하는 걸 녹음하면 안 돼. 그거는 걸려요. 예, 형법 위반이야. 근데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 여러분이 대화에 들어가는 거는 녹음해도 돼. 그걸 해가지고 녹취를 해서 녹취록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 어디다 제출을 하시면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공정위. 공정위에는 각 지방마다 그 분소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공정위 분소에다가 신고를 하시라고. 여기다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여기도 경찰이에요. 예, 사법경찰. 예, 여기다 신고하시면 여기서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삥 뜯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갈취지 형법상. 예, 그러면 이 공정위에서 얘네들 다 처벌합니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다 처벌한다고. 그리고 이거 2번 걸리면 등록 취소야. 2번 걸리면 등록 취소. 그러면 얘네들 다 등록 취소시켜버리면 돼. 2번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혼자 해도 된다고. 여기서 싹 취소 만들어가지고. 예. 많이 걸려요. 실무에서. 많이 걸리고 있어요. 신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내지 말고 뭐를 하라고? 신고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고. 이제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 예, 이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예,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진짜 실제 실무에서는. 근데 지금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돈이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지만 경기 좋을 때는 이렇게 1억까지 호가합니다. 절대로 돈 내지 마시고 신고하시라고. 신고는 경찰서에다 신고해봐야 환일이에요. 경찰서에 가면 이런 게 죄가 됩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이런 걸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거기다가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1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래정보망의 이용 절차 해가지고 이제 그림 하나 나오는데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해 보시면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공동 중개하는 어떤 그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볼게요. 191페이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지정 요건 4가지 좀 중요합니다. 그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이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자, 지정 요건이 첫째 1번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전국에 500명 이상 되어야 하고요. 전국에서 500명.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입 이용 신청을 하는 거래정보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시도, 그리고 한 시도에서 최소한 몇 명, 30명 이상의 계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첫 줄 가운데 가입 이용 신청의 가자, 이쪽 가자 동그라미 잡으세요. 가. 이번에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을 확보하라냐면 1명, 거기 정자 동그라미. 3번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에 보면 공자 동그라미. 예. 확보한다는 건 둘 다 고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용. 그리고 4번에 보면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건, 거기는 용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잡아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신 것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 나와요? 아니 물이라네. 정, 공, 용 나오죠? 가정공용. 암기 코드에 이것도 암기하시라는 의미예요. 가정공용.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가정공용.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가가 뭐죠? 가입 이용 신청. 자, 전국에서 몇 명한테 받으래? 500명 이상에게서.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으래요? 2개 이상. 한 시도에서 최소한 몇 명? 30명. 숫자 기억해 주시고, 특히 30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정보 처리기사 몇 명 확보? 1명. 1명. 공은요? 공인중개사 확보 몇 명? 1명. 자, 용이 뭐죠? 용량 및 성능. 근데 무슨 용량 및 무슨 성능? 컴퓨터. 근데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나빠야 한다는 뜻인가요? 좋아야 돼. 누구의 컴퓨터? 개공의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 OX. 개공의 컴퓨터가 좋아야 한다. OX. X. 요거 중요. 개공의 컴퓨터가 좋을 필요는 없죠. 누구의 컴퓨터가 좋으면 되겠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가정공용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가정공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92페이지 가입 이용 신청서. 질문.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작성해서 누구한테 준다? 누가 작성해서 누구한테 준다? 개공이 작성해서 의뢰인한테 주는 거 아니고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그죠? 개공이 작성해서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첨부해 가지고 국장한테 내는 겁니다. 몇 장을 첨부해야 돼요? 이 가입 이용 신청서 몇 장 첨부해야 돼요? 500장. 500명한테 받으라 그랬잖아. 500명. 500장 첨부. 그거 써주는 사람들 직업은 뭐예요? 개공이죠. 그럼 개공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등록증 4번을 한 장씩 첨부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증 4번도 몇 장 필요하겠네? 500장.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보면 지정신청서. 이 지정신청서는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국장에게 내는 겁니다. 지정신청서는 누구한테 낸다고요? 국장. 자, 넘기시고 194페이지. 194페이지 보면 이제 핵심 다지기에서 그림 하나 나오는데 요거 자체 그냥 말 그대로 핵심입니다. 일단 지정 신청을 하면 국장이 검토하고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며칠 안에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30일. 거기 30일에다 여러분 채색해 주시고 30일 옆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가로 열어가지고요. 30일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 국장한테 주어진 기간.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안에 지정해야 된다. 반대로 지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 규정의 승인은 몇 월 안에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그림에다 표기하시면 더 좋은데 그림 194페이지 하단 그림 그림이 좀 중요합니다. 지정 일단 받고 운영 규정 승인까지가 몇 월이에요? 3월. 3월 채색하시고요. 옆에다 가로. 자, 3월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이에요? 운영 규정을 승인받는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사업자, 즉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어진 기간이 3월이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장이 몇 월 안에 지정? 며칠 안에? 30일. 사업자는 몇 월 안에 승인? 3월. 요거 두 개 위치 바꾸겠죠, 그죠? 며칠하고 몇 월하고 30일하고 3월하고 위치 바꾸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냐면 국장은 관청이잖아요. 관청은 기간을 길게 갖는다, 짧게 갖는다. 짧게. 민은요. 민간인들은 기간을 길게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릴 거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지정 취소 쪽에서 보니까 설치 운영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얼마 안에 해야 한다 그랬죠? 1년 안에. 그래서 지정받고 꼭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 3번의 의무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 하나 좀 그려 드릴게요. 망 관련 거래 종망이죠. 당사자의 의무. 자, 망이 하나 있다 이죠. 망. 망은 누가 지정을 해야 망이 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을 해야 이게 망이 되는 거죠. 망을 이용하는 자가 있고요. 망을 뭐 하는 자가 있냐면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망을. 그러면 망을 운영하는 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망을 운영하는 자.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망을 이용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망을 사이에 두고요. 국장은 지정해주고 이거를 이용하는 자는 개공, 이거를 운영하는 자는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자가 각각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냐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세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요. 그 다음에 뭐요? 다르게. 그 다음에 차별적. 이렇게. 자, 하나여는 누구의 하나여? 이걸 누구의 하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개공. 다른 사람은 이거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개공의 하나여. 그 다음에 다르게 하고 차별적은요. 다르게 하고 차별적으로 하래?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하지도 말고 차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묶어가지고요. 이거를 전체 묶어서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세게 가죠. 1년 1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지정까지 취소됩니다. 플러스 지정 취소. 절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문.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그랬죠? 국장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는 개공에게도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거짓 정보 공개 금지. 하나 더.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서 바로바로 물건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이거 두 개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이 업무정지는 누구한테 떨어지는 행정처분이죠? 개공한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198. 여러분 교재로 198페이지. 제10절 확인 설명. 자, 여기 10절 절 제목에다가 별표 3개 해주세요. 별표 3개 해주시고 그 별표 3개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매년 세 문제 이렇게 쓰세요. 매년 세 문제. 말 그대로 매년 세 문제씩 나온 거는 10년도 넘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 수로 치면 단일 절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그런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자, 확인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칠판을 잠깐만 볼게요. 이 확인 설명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한 채 있다. 이거를 갑이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거 을이 이거를 매수하려고 해요. 개공은 이 중간에 서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갑한테 설명하나요? 아니면 을한테 설명하나요? 을한테. 집이 좋다고 설명해? 아니면 안 좋다고 설명해? 자, 정답. 사실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렇죠?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은지 설명합니다. 그 대신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여기가 뭐야? 권리를 뭐 할 사람? 취득할. 취득 쪽이고 여기는 이전할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취득 쪽에 한다. 취득 쪽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명을 하려면 개공이 이 집에 대해서 뭐를 해봐야 돼?
확인해 봐야지. 예, 그 뭐를 한다라는 거냐면 조사한다라고 그래요. 조사. 예, 그러면 이 개공이 이 집에 대해서 뭘 먼저 하고요. 조사를 해야 돼. 이걸 조사 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사 확인을 해서 이거를 뭐 하는 거지? 설명. 예, 이거를 확인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조사 확인 파트는 실무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중개 실무 파트에서. 그럼 여기서 문제가 몇 개나 나오냐면 3개에서 5개 정도가 나와요. 3개에서 5개.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 여기서 매년 3문제 나온다. 3문제, 여기서 3개에서 5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여기 이제 이쪽에서 다루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인 설명은 막바로 하는 거예요? 조사 확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조사 확인을 하고 해야 돼. 조사 확인을 하고 해. 자, 그러면 질문. 이 조사 확인을 할 때 개공이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다. 완벽하게는 조사를 못한다. 완벽하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못하냐면 이 집에서 뭐 해보지 않은 거는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거는 모르잖아. 그럼 그런 건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돼? 얘한테 뭐를 해가지고요. 요구해서 뭘 요구하는 거야? 이 집의 상태 같은 거를 요구해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가 먼저 나타나면 물건을 뭐 해가지고 조사해서, 이때 조사할 때 뭐도 하지? 요구도 해가지고, 누가 이제 나타나면, 취득한 애가 나타나면 그걸 뭐 한대? 설명한대. 이거를 이제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조 1항.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 하려고 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뭐 하래요? 설명하고. 자, 이 설명은 말로 아니면 뭘로? 설명하고가 말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잖아. 한자 그대로 풀면 설명한다는 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면 신뢰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뭘 보여주래요. 뭘 보여주라고 그러냐면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래요. 뭔가 좀 보여줘가면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2항 내려갈게요. 개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칠판 잠깐 볼게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이면 이전 쪽이죠. 이전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얘한테 뭔가를 요구하래. 뭘 요구하라고 그러냐면 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래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물어보죠. 뭐 타고 오셨냐고 물어보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냐 와서 물어보는 게 바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상태를 물어보는 것처럼 물건을 받자마자 뭐를 물어봐야 돼? 상태. 당신 물건 갖고 있는 집 상태가 어때?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는 거냐면 이쪽 의뢰인한테 뭐 하려고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중개가 뭐 되면 계약서를 쓰는구나.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중개 완성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 여백에다 쓰세요. 왼쪽 여백에다가 자, 무슨 말과 무슨 말을 동의어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중개 완성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같은 말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같은 말이 아니야 이게. 왜? 중개가 뭐 되면, 완성이 되면 뭐를 쓰래? 계약서를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되는 거지 이게 동의어가 아니라고. 다시요. 중개가 뭐 되면 계약서를 쓰래?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쓰래. 그렇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거는 의사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 완성이야. 의사가 합치되면 그게 중개 완성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합치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같은 말인가요?
아니야. 예. 의사가 합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뭐를 쓰는 거야? 계약서를 쓰는 거야. 예. 다시 계약은 언제 성립이 되는 거야? 거래계약의 성립. 계약서 쓸 때 성립돼? 아니면 의사가 합치되면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예. 거래계약의 성립은 요때야. 요때. 의사만 합치되면 이걸 분료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 분료식 계약. 그러니까 의사만 합치면 계약이 된 거야. 이렇게. 뭐를 쓰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뭘 써야 된다? 이건 요식이야. 근데 그런 거 안 써도 된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약들이 다 분료식이잖아. 그러니까 뭘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개가 완성이 돼서 계약서를 쓰려고 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 사항을, 이 확인 설명 사항은 말로 했잖아요. 그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뭘로 다시 쓰래? 서면으로, 이 서면을 5자로 확인 설명서라고 얘기하고, 그 확인 설명서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교부하래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까지 보존해 주어야 한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 사본 보존은 몇 년을 보존해야 되냐면 3년입니다. 3년. 자, 사항도 볼게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뭐 및 뭐 해라 그랬어요. 서명 및 날인하되.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는 꼭 서명 및 날인해야 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25조 2 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칠판 볼게요. 이 집이 제가 갑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갑이 본인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요구할 수 있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뭐를 요구할 수 있고 뭐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대. 신분증을 요구해야지. 그래야 본인 확인을 할 거냐.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한테도 신분증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누구의 신분증이 사실은 더 중요해? 예. 그죠? 얘는 신분증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뭐 하는 애니까? 취득하는 애니까. 뭐 취득하는 쪽이냐. 여러분 이름으로 집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 없잖아. 왜 내 이름으로 샀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누가 팔아먹은 거야.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 나쁜 일이지. 내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전 쪽은 신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타이틀 10절 확인 설명 타이틀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페이지 424페이지를 좀 적어 놓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시냐면 424페이지 절차 참조 이렇게 쓰세요. 절차 참조 하시고 실제로 424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그 조항 있잖아요. 조문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424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나옵니다. 맨 뒷장 424페이지. 자, 이거 확인 설명 절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에. 그 제목에도 여러분 별표 3개 해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드리는 절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이 절차가 들어와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맨 좌측에서부터 보면 의뢰를 받았어요. 물건 접수했죠? 그럼 물건을 뭐 해야 돼? 조사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이 확보가 된 거야. 이 고객은 뭐 해달라는 고객이겠어요? 매수, 뭔가를 좀 살려고 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고객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드디어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앞에서 조사한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죠?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 몇 군데 채색할게요. 일단 내자로 주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취득 쪽 일방한테 합니다. 전체 채색.
방법은 서면으로 하래 아니면 구두로 하래?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뭐를 보여줘가면서 하래요. 근거자료, 뭐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하래요. 그리고 의무자는 개공과 소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설명을 잘하면 중개가 뭐 된다? 완성된다. 중개 완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합치. 내가 사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사겠다고. 자, 칠판 보세요. 설명을 잘했더니 을이 산대. 사겠대. 그러면 개공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야 돼? 아니면 빨리 뭘 써야 돼요? 써야지. 이거는 얘가 사겠다니까. 뭘 써야 되느냐면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순서 중요합니다. 무슨 서 먼저 쓰고 무슨 서 나중. 확인설명서 먼저 쓰고 거래계약서 나중에 씁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앞에 친구 저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줘봐요. 이게 핸드폰이 비싸면 한 100만 원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사용설명서 받아요? 아니면 사용설명서 먼저 받고 사요?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핸드폰이야. 이거 내가 사고 나서 사용설명서 받아? 아니면 이거 사기 전에 사용설명서 받아요? 사고 나서. 왜? 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죠? 막 사용설명서 꼼꼼하게 보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먼저 사요, 이거. 근데 이거 먼저 사고 사용설명서 나중에 받잖아. 혹은 사용설명서 주면서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 보통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억, 100억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엄청난 비싼 거잖아. 그러면 무엇을 먼저 받는 것이 좋겠어요?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이거 받아요. 부동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말하는 건데 그걸 5자로 무슨 서라고 얘기한대? 확인설명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먼저 교부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써서 누구한테 주냐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줍니다. 전체 채세. 자, 칠판 볼게요. 설명은 누구한테만 한다 그랬지? 취득쪽. 근데 교부는 누구한테 한대? 양쪽 다. 교부는 양쪽 다. 왜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을이 매도인한테 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냐면 물건에 하자 있어. 너 책임져. 물건에 하자 있어. 너 책임져.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누가 누구한테? 매수가 매도인한테. 자, 그런데 봅시다. 이 하자가 뭐냐면 집에 여기에 구멍이 나가지고요.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 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공이 설명해 주었고 어떻게 알았냐면 갑이 설명한 거야. 우리 집에 지붕 천장에 구멍 나가지고 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는 사람이 뭐 해야 합니다? 보수해야 합니다. 보수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깎아줄게요. 100만 원을 깎아줬단 말이야. 공제했단 말이에요. 수리비. 그럼 나중에 이 지붕에 구멍 난 거 하자노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에 대한 약정이 이미 들어간 거야. 이건 임의 규정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서는 누구한테도 교부한다? 이전 쪽에도 교부한다. 그러니까 쌍방에게 교부한다. 그래서 모든 교부는 쌍방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자, 뭐든지 교부하는 건 어떻게? 쌍방에게. 거래계약서도 그렇고 확인설명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면으로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교부하고 보존합니다. 보존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아까 우리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년. 작성의자 개공. 소공은 쓸 수는 있지만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일은 개공과 소공이 하는데 소공 앞에 수식 하나 붙여줘야 돼. 당의 업무 수행한 소공만 그 서명 및 날인 합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마지막에 이제 거래계약서 쓰잖아요. 거래계약서도 교부는 당사자 모두에게 거기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작성, 교부, 보존 있죠. 계약서 보존은 가로 열어주시는데 이건 다음 주에 배우실 건데 이건 몇 년을 보존해야 되냐면 5년을 보존해야 돼. 유일하게 5년 보존하는 서류입니다. 오늘 보존하는 서류 3개 다 배웠어요. 전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1년은 있지도 않은데 전속중개계약서 3년. 좀 전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만
5년. 3개밖에 없어. 보존 서류는 딱 그렇게 3개. 작성 의무자 개공. 물론 소공은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다시 소공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게 뭐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개공이 이 손님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대답을 했대, 대답을 안 했대. 안 하고 불응한 거야. 얘가 말하지 않았대.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한테 뭐 하고? 설명하고 기재해 주래요. 확인 설명서에. 뭐 했다고? 불응했다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불응하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면 뭐 하고 뭐 해라.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여러분 거기 설명하고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자, 설명하고가 맞아? 아니면 하거나가 맞아? 하고가 맞아요. 설명하고 and 기재까지 하래. 그러니까 불응하면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도 하고 뭐도 해.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확인 설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뭐를 좀 봐야 하냐면 실제로 확인 설명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우리 교재로 좀 잠깐 돌아오셔가지고요. 209페이지. 자, 208페이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8페이지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 종류의 서식이 있거든요. 1번 서식에서부터 4번 서식까지 4가지가 있는데 그 서식은 우리 이제 다음번 강의할 때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 거지만 일단 뭐 대충 뭐만 좀 먼저 좀 볼 거냐면 노마자 1번에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거용 건축물 위에다가 쓰세요. 주거용 건축물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도 거기다 적어야 돼요. 자, 분양권, 입주권도 몇 번 서식에다가 적는다. 1번 서식에다 적는다. 그 다음에 노마자 2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또 적어야 되는데 그 비주거용 건축물 위에다가 적으세요.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이런 거 적어요. 오피스텔 같은 거 적어요.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거를 적어요. 오피스텔, 공장, 상가 뭐 이런 것들을 다 2번 서식에다가 적어요. 자, 3번 서식 위에다가 적을게요. 3번 서식은 무슨 용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말 그대로 이건 토지인데 지상에 건물이 없는 것만 적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거 중개했을 때 적는 게 3번 서식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서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목하고 재단용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4번 서식에는 뭘 적을 거냐면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런 것들을 적을 건데 자, 이거 공장 재단만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나왔죠?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공장과 공장 재단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공장만 중개했다. 여러분이 공장만 중개했다. 그럼 몇 번 서식? 2번. 근데 공장 재단을 중개했다. 그럼 몇 번 서식? 4번 서식으로 해야 해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니까 기억하고 계시라고. 자,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볼 건데 2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 상가, 2층 주택. 이걸 하나로 다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걸 중개했단 말이에요. 2층짜리 면적 동일. 자, 이러면 이거를 소위 말해서 무슨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1번으로 적어야 되겠어? 아니면 2번으로 적어야 되겠어요? 이건 마땅히 어떤 기준이 하나 필요하겠죠? 기준. 이 기준은 뭐냐면 면적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전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봐요.
이 말을 반대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를 완전히 반대말로 바꾸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하 아니고 미만시라고 해야지. 미만. 2분의 1 미만시 전체를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그러니까 2번으로 적는다 이 말이에요. 2번. 비주거로 이렇게. 그래서 주상복합만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서식 이제 나와 있잖아요. 서식만 한번 이제 쭉 한번 볼 거예요. 대충만 보겠습니다. 이 서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노마자 1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좀 찾아보셨나요? 예, 거기 노마자 1번의 유의사항 바로 밑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209페이지예요. 209페이지 1번 서식 노마자 1번에 무슨 확인사항이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거기다 여러분 오른쪽에다 가로 열어주시고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세요. 개공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새기세요. 자, 개공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으면 그건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의뢰인의 도움 없이, 이전 의뢰인의 도움 없이 조사할 수 있으면 그건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고요. 뒷장 잠깐 넘겨볼게요. 뒷장 잠깐 넘겨보면 노마자 2번의 개공에 무슨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세부 확인사항 있죠? 그 세부 확인사항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요. 쓰시는데 이렇게 쓰세요. 개공이 단독 조사 불가한 겁니다. 혼자서는 조사할 수 없는 거를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과 세부의 차이점.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혼자 조사할 수 있는 거, 세부 확인사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새겨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앞장 넘기시고요. 209페이지 오시면 표시 적는 거, 2번에 권리관계는 등기부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3번에 토지이용계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들, 4번에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뭐 그 부동산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거고, 5번에 관리는 뭐 직접 관리냐, 자체 관리, 위탁 관리냐 이런 거, 경비실 인념 이런 거 적는 거고, 뒷장 6번에 비선호 시설은 집값을 좀 낮출 만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모든 거를 다 조사할 건 아니고 1km 안에 있는 것만 조사할 거예요. 여러분 있음에다가 체크 하나만 해주실래요? 있음 체크. 오른쪽에 있음 있죠? 있음에다 체크하시고 종류 및 위치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한번 좀 떠올리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비선호 시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뭐라도 좋아요. 아무거나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런 거 아무거나 적어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 전철역이나 학교나, 그죠? 예. 또는 판매 및 의료시설이나 이런 거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뭐해? 좋은 거잖아. 그런 건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러면 이제 거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7번에 예정금액, 8번에 조세. 근데 조세인데 어떤 조세만 적을 거냐면 취득에 따른 조세만 적을 건데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왜 취득에 따른 조세만 적을 거냐면 칠판 볼 거예요. 칠판 한번 봐보세요. 확인 설명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라 그랬죠? 취득. 그러니까 조세도 우리가 무슨 조세만 적을 거예요? 취득에 따른 조세만 적을 거야. 조세는 취득에 따른. 무슨 조세는 적지 않는다? 이전에 따른 조세는 적지 않는다. 취득에 따른 것만 적는다. 그 다음에 세부는 4개가 있는데 그 세부는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그랬죠. 9번에 보면 실제권리관계. 자, 실제권리관계는 옆에다가 여백규정 있잖아요. 거기 여백에다 이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유치권이 하나 걸려 있는데 유치권은 공사 대금 채권 때문에 발생이 됐고 요거 1억짜리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유치권은 왜 실제 권리 관계고 조사할 수 없냐? 유치권은 여러분
등기부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아요. 저당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럼 저당권은 등기된 권리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 되지 않은 권리야. 등기되지 않은 권리면서도 성립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얘를 확인해서 적어줘야 돼. 예. 누구한테 확인해서 적어야 돼? 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소유자가 알 거 아니야. 소유자가. 이 집에 대한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물어서 알려주라. 이런 뜻이에요. 개공이 조사 못하잖아. 물어서 알려주라. 그 다음에 10번은 내부시설의 상태. 상태 나왔네. 11번에 벽면, 도배, 상태. 역시 상태 나왔고 12번에 환경조건. 이 환경조건 세부 항목 세 가지 모두 채색할게요. 1조, 소음, 진동. 모두 채색. 1조, 소음, 진동. 이거는 살아본 사람만 잘한다. 살아본 사람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는 알기가 어렵다. 개공이 알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물어서 조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노마자 3번에 보수를 적는 난이 있는데 보수를 적는 난은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고 어떤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맨 하단에 보시면 매도, 매수, 개공들 뭐 이렇게 서명 민날이 나는 난이 있는데 아주 재밌게도 매도, 매수는 무슨 날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날인, 그 다음에 개공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날인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차이점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1번 서식을 대충 보신 건데요. 뒤로 한번 좀 천천히 넘겨보시면 2번 서식 있고 또 3번 서식 있고 또 마지막으로 4번 서식까지 쭉 있는데 시험에는 일단 몇 번 서식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냐면 몇 번 서식? 1번 서식.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중개하는 서식이 1번이라서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208페이지에 보면 이 네 가지 서식을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서식이 바로 20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208페이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208페이지 서식 비교 제목에다가 별표 2개 해주시고요. 그 별표 2개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매년 2문제. 아까 제가 확인 설명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개. 3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맨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서 하나. 그리고 서식에서 매년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 서식에서 구체적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전날까지 이거 암기할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저랑 같이 암기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암기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일단 뼈대 2개만 일단 잡고 갈게요. 자, 거기 서식에서 노마자 1번에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건 어떤 거라 그랬죠? 개공이 혼자 조사할 수 있는 거. 자, 노마자 2번의 세부 확인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혼자서 조사하기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거기서 한 문제 걸려요.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반드시 나온다. 그거 일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표를 잘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령 대상 물건의 표시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4군데 다 돼 있죠. 이런 건 공통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공통적 기재사항. 그러면 공통적 기재사항이 6개인데 1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 있죠? 예, 거기다 여러분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보세요. 2번에 권리관계 권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7번에 예정금액의 금자 동그라미. 8번에 취득에 따른 조세도 다 적어야 되는데 조세의 세자 동그라미 하시고 11번 실제권리관계의 맨 앞에 실자 동그라미. 모든 물건이 실제권리라는 게 다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번에 보수 있죠? 네, 보수의 수에다가 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동그라미 하신 거를 한번 저한테 읽어 주실게요. 대권 금세 실수.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하는 게 우리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공통적이었죠? 네, 공통적 기재다. 대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자,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대권 금세 실수. 이거
암기되어집니다. 금방 쉬워요. 예. 자, 대가 뭐지요? 대상 물건의 표시. 자, 권은요? 권리관계. 금은요? 거래 예정 금액. 세금인데 무슨 조세? 취득에 따른 조세.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사항. 예. 그 다음에 실이 뭐라 그랬죠? 이런 거 유추권 같은 거 실제 권리관계. 등기되지 않은 권리.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수가 뭐라 그랬어요? 보수. 자, 실 하나. 요 실 하나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고요. 이 보수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대권 금시 실수 꼭 암기하셔야 돼요. 대권 금시 실수. 예.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댁에 가셔서 여기 우리 문제 오늘 배우신 단락에 대한 뭡니까? OX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실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죠? 안 보실 건가요? 풀어보실 거잖아요. 예, 풀어보실 때 아직은 우리가 이걸 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다 놓고 푸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는 저랑 같이 한번 할 거고, 그죠? 예, 대부분 다 암기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이 표가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정리 이제 하고 마칠게요. 확인 설명서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는데 그 확인 설명서 4가지가 다 조금씩 전부 다 조금씩 달라. 예, 근데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뭐를 물어보냐면 딱 2개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 물어보고, 공통적인 거 요거 하나 물어보고, 하나는 뭘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다른지 하나를 물어보고 하겠죠. 예, 그래서 매년 2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공통적 기재사항과 어떤 게 조금 서식에 따라 다른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대신 다른 거를 물어보는 건 어떤 거가 나올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2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요 대권 금시 실수에서 1문제 나왔고, 또 하나는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에서 물어보는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섞어서 내는 문제 하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 기재사항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는 이제 자주 이걸 들여다보시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